특히 이 8명 뭐 1차 컷오프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경원 씨 같은데 드럼통이 뭡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조폭 영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네, 뭐 영화에서 뭐 어떤 특정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영화 내에 어떤 범죄자들을 이 드럼통에 넣고 뭐 바다에 던져가지고 이제 뭐 약간 익사시키는 막 이런 걸 아마 의도했다고 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를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아마도 저거는 윤석열 차라리 윤석열을 나는 탄핵에 반대하고 거기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이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알아봐야 돼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추측이 가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드럼통하는 이른바 일베 극우들이 했던 말 용어들을 지금 저거를 몸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저 다선 의원이요? 네, 오선 의원이? 저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이 나경원의 저런 극우 일베적인 용어를 쓰고 몸을 표현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만이 아니고요. 예전에 본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작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달 X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이게 네네. 저질스러워서 달 X라고 이야기를 하며 극우 일베들의 용어를 그대로 집회에 올라가서 쓰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 후보 출마를 했고 본인이 또 현직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의원답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답게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차라리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윤을 옹호하든가 하면 되지. 쓸데없이 야당의 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극우의 용어로 몸을 표현하는 저 따위 우스꽝스러운 짓을 저걸 하고 사진 찍고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수준 떨어지게. 아니 그러니까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찰개혁을 할 때 쓸 말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이재명 후보 때문에 죽은 거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네. 저 빠루 선생이. 제가 볼 때 네. 이제 손팻말들을 한 손으로 잡고요. 한 손에다가 노상원 수첩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제적으로.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저렇게 소위 내란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 인사들이나 야당 인사들을 저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수첩에 다 적혀 있었던 건데 뭐 그냥 의도는 그런 거겠죠. 이재명 전 당대표 주변에 있으면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비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걸 얘기하며 목숨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문제는 법원이 다 무죄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제가 볼 때 강압 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압 수사를 통해서 그런 강압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본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극우 집단들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득표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도 행태를 하게 돼서 여기 호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합리적 보수도 아닐 것이고 저는 중도는 더더욱 아닐 것이라면 극우층들에게 자기가 호소해서 득표력을 얻어야지만 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게임이 되니까 극우 정당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들을 서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저는 드럼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치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저런 걸 놓고 코멘트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도 다선 의원이라고 또 수도권의 다선 의원이 저런 수준 낮고 질 떨어지는 일을 하면서 마치 자랑스러운 듯. 만약에 저게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사과하고 뭐 죄송하고 뭐 우리가 뭐 보자진 실수야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낫죠.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뭐 7명이나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건의 관계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 달리하신 분들은 검찰의 포갑 뭐 사실도 아닌 걸 계속 진술하고 강압했던 거에 대한 그 불안감과 압박감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의 포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저게 무슨 저질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능욕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본질을 흐리고 이렇게 너무 정치를 희화화하는 게 정말 저는 다선 의원이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 드럼통 정치 이런 얘기가 하니까 다시 뭐 얘기를 하면 이 1인 독재 시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1인 독재가 완성되면 끔찍한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흐트러지거나 파괴하는 것에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어떻게 일으켰나요? 법치주의를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파면이 돼서 지금 자연인이 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그치거리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 독재국가와 가까운 세상이었어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삼선 개헌을 통해서 삼선 개헌 이후에는 김건희라는 사람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 때 포고령 나오잖아요. 정치활동 금지, 뭐 언론 금지, 뭐 다 금지. 이런 게 바로 일당 독재로 가는,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목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경호처의 직원들이 삼행시로 윤석열 이름을 짓고 생일잔치 때 네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대통령. 이런 게 바로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에 보여진 종북 같은 독재 같은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양심은 좀 바라지도 않지만요. 제발 머리에 뇌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